그 이제 대관 업무로도 지난번에 그 조금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는데 각 당에 우리 당뇨병 정책에 대한 10개를 물론 저도 1월에 바로 들어와서 했는데 10개 정책을 다 전달을 했어요. 3개 당에 전달을 했는데 그 아마 그 저희들보다는 조금 젊은 우리 그 문준성 이사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10개 우리 당뇨병 학회가 앞으로 대관 업무로 해나가야 될 10개 정책. 물론 다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 서너 개 정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총무이사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도 관심이 있고 우리 국민에 대해 결국은 당뇨병 환자를 중심으로 해야 되니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이사님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2월 대선 전에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하고 정의당에 10대 공약을 전달했었습니다. 그때 10가지를 다 뭐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 좀 시간이 그러니까 3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이 당뇨병 관리에 있어서 교육 진료에 대한 어떤 지원을 좀 강화하는 부분, 수가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 양성, 교육하는 인력 양성,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이 당뇨병도 사실은 당뇨병이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 아주 좀 특이한 형태의 그런 당뇨병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 일형 당뇨병이나 임신성 당뇨병이나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난치성 당뇨병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뜻을 제가 좀 전달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당뇨병의 사회적인 인식을 좀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차별 방지나 아니면 제도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이제 건의를 드렸고, 이제 뭐 급하고 중요한 것들로 나누면은 좀 급한 거는 아마 2번이 아닐까. 최근에 이제 난치성 당뇨병이라는 그런 약간 개념을 저희가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일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현재 지금 나와 있는 뭐 CGMS나 인슐린 펌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적합한 교육과 함께 이제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으로 보면은 이제 빈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회에서 조금 체계적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하자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국엔 뭐 저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엔 교육에 대한 뭐 어떤 보상이나 지원이 아닐까. 결국엔 환자들의 어떤 생활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너무 우리나라 이 지금 현재 보험수가 상에서는 그런 데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차기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해 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지금 모으고 장기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하면, 그 전에 이제 아까 제가 정책의 일관성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그 제 임기 때도 제일 그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 교육자 인증제. 그러니까 네. 교육을, 사실 당뇨병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질환들과 달라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병이기 때문에, 저도 진료 볼 때도 항상 환자들한테 그 얘기하거든요. 어디서 멀리서 뭐 찾아왔다, 더 좋은 약이 있나 해서 뭐 이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당신 생활을 바꾸는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교육이 한 번 한다고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 교육도 이게 어떤 크리티컬한 그 시기마다 약을 늘려야 되거나 뭐 이런 합병증이 생겼거나 이럴 때마다 교육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그런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 그걸 못 받으니까 참여하는 병의원도 적고,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도, 병원도 예를 들면 영양사들이 열심히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데 병원에서 보면 이거 적자나는 일인데 이런 식의 그렇죠.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이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도 굉장히 여러 그 직능군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한 번 하고 잠깐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계속 사실은 꾸준하게 얘기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게 했었고 또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적인 면에서 보면 그때도 한국형 당뇨병 케어 모델 TF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해서 굉장히 그것도 정책적인 면이긴 한데 거기에 이제 넓게 보면 그 안에 이제 난치성 뭐 일형 당뇨병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는데 사실은 너무 일형 당뇨병의 펌프 뭐 CGM 이런 데만 자꾸 집착을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되고 있냐 이것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그런 거는 뭐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서 좋긴 하지만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관리, 일반적인 관리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정책적인 면에서 정부랑 이제 얘기를 대관을 할 때는 그걸 계속 얘기를 해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뇨병에 대한 큰 연구도 계속 지금 기획은 하고 있지만은 연구도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기부 연구도 계속하면서 이런 걸 바탕으로 데이터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사장 되고 보니까 이게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 만관제 1만시 그러는 게 그게 많이 진행이 돼가지고 7월 달에 벌써 시범을 벗어나가지고 본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올해 본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육자들이 거기 참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또 교육자가 케어 코디네이터로 또 하는데 이제 또 뭐 스마트 케어 코디네이터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야 되고 종합병원 우리 그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좀 중증 환자,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는 환자 이런 거 중심으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많아서. 맞습니다. 예. 다른 나라 예. 사례 이런 걸 조사하면서 예.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영양사나 그렇죠. 예. 간호사 모자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조사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아마 정책 자료를 아마 보고서도 내고 네네. 정보를 그렇죠. 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마시고 예. 계속 업데이트해서 예.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우리가 해서 2019년에 시작이 돼서 3년 됐잖아요. 이제 지금은 건정심 올해 한 5월달 건정심을 통과하면 이거를 이제 본 사업으로 넘어간다. 그게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본 사업으로 넘어가면 전체 당뇨병 고혈압에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질환에도 간다. 지금 아마 첫째 대상들이 몇 가지 이제 호흡기 질환들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전체로 퍼진다 하면 우리가 1000만 대상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당뇨 고혈압을 합쳐서 보면 100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이 대상이 되는데 과연 지금 이 만성질환 관리 사업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내가 평가 사업하고 고도화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당뇨병 고혈압을 많이 보는 내과 의사들의 참여는 좀 오히려 지지부진하고 다른 과 선생님들이 조금 환자가 적으니까 많이들 또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진료를 한다. 그래서 처음에 만성질환관리 시범 사업 모델링을 할 때 지역 의사회, 그 다음에 뭐 공단, 뭐 고당 사업하는 보건소, 그 다음에 지역 의사 그 클리닉 20군데가 뭉쳐서 가버넌스를 가지고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한다. 근데 실제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모델링은 좋았지만 오히려 그게 진입 장벽만 높여놔가지고 몇몇 액티브한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딱 진짜 한두 명이 해보고 싶은 데는 그게 안 되니까 못했고 뭐 이런저런 거. 그다음에 이제 모델을 짤 때 뭐 30분을 붙들고 교육을 해라. 그게 지금 1차 의료기관 현실에 맞지를 않잖아요. 환자가 막 기다리고 있는 판에 한 명을 붙들고 진료실에서 30분을 보고 나면 뭐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현장을 무시한 지금 프로를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잘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늘도 이제 뭐 데이터 이제 분석한 게 나와서 좀 봤더니 처음에 시작은 열심히 했는데 1년 주기로 이게 풀 코스를 도는 환자가 30%가 안 돼요.
3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의사가 의욕적으로 했지만 중간중간 관리니 이런 거는 전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그게 뭐냐? 케어 코디네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케어 코디네이터가 불과 지금 뭐 환자 300명 정도 인로를 해서 1년에 뭐 한 10만 원 남짓을 케어 코디네이터 비용으로 잡아져 있는데 그 3천만 원 아니에요. 그럼 간호사 한 명 써서 케어 코디네이터 쓰면은 월급이 더 나가는. 지금 모델이 잘못돼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뭔가 이게 센트럴라이즈해서 케어 코디네이터를 적용을 시켜주고 병원 한 10군데를 케어 코디네이터 한 명씩 이렇게 맡아서 프리랜서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주되 케어 코디네이터가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교육도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아마 접목이 돼야 될 거다.